외로울 때 친구가 되어주고 슬플 때에는 나를 안아주고 말없이 위로해주며 화가 날 때는 화풀이 대상이 되어줍니다. 침대 위, 책꽂이, 소파, 자동차 등등 어디에나 있을 수 있고 포근하고 온화한 느낌을 그 장소에 더해주는 것, 그것은 바로 인형입니다. 어릴 적 선물로 받아 밖에도 같이 나가고 밥도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잤던 어린 시절의 동반자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게 애정이 쌓여 수십 년이 지난 지금에도 차마 버릴 수 없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다가 가끔 눈에 띄면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해주며 잠시 회상에 잠기게 해줍니다. 글을 쓰는 지금도 옆에 인형이 잔뜩 쌓여 있는데요. 많은 생각이 들게 합니다. 5번째 이야기가 될 오늘은 인형에 대하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형이라는 단어는 한자어이죠. 사람인과 모양 형자를 합친 한자어인데 직역하자면 사람의 형상이라는 뜻이 되겠네요. 사람의 형상을 띠고 있는 인형도 많이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분홍색 인형의 집에 3-4개의 바비 인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바비 인형이라고 부르는 사람 형태의 인형이죠. 정말 사람처럼 생겼고 인형의 집에는 머리를 빗어주는 빗도 있고 머리가 긴 여자 인형은 어머니께 원하는 머리 모양을 해달라고 말씀드리면 머리를 묶어주시거나 따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신발장에는 운동화부터 굽이 높은 힐, 샌들, 그리고 슬리퍼 등등 여러가지 신발이 있어 그때그때 원하는 신발을 신겨줄 수 있었고 제가 입었던 옷보다 화려하고 다양한 옷들이 많아 옷을 입혀주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파티나 무도회에 어울리는 드레스같이 휘황찬란한 옷들이 많이 있었고 각종 다양한 상의와 하의들이 있었습니다. 속옷도 있었을까요? 그건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인형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주고 싶다면 대형마트에 장을 보러 갈 때나 왕구점에 갈 때 새로운 상품을 구매해야 했겠지만 저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어머니께서 손재주가 좋으셔서 이제는 못 입는 작은 옷들이나 낡은 옷들을 가위로 자르고 바느질을 해주셔서 인형 옷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주셨던 옷 중에 데님 소재로 만들어진 옷들이 꽤나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가장 흔한 소재 중 하나였기에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렇게 청치마, 청바지, 청자켓, 조끼 등등 많은 옷들을 만들어 주셨고 데님 외에도 다른 소재를 무궁무진하게 활용해 주셔서 인형 옷 갈아입히기가 정말 즐거웠습니다. 이때 제가 핸드폰이 있었다면 인형의 의상들을 사진으로 많이 남겨두지 않았을까 싶네요. 지금 당장 제 손에 바비 인형이 주어진다면 가지고 놀기보다는 옷을 예쁘게 입힌 다음에 진열장 같은 곳에다가 전시를 해두지 않을까요? 인간 형태의 인형에 대하여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피규어도 인형의 한 종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 그대로 인간 형태를 띠고 있는 상품들이 아주 많이 있으니까요. 피규어는 대부분이 애니메이션이나 게임, 만화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마블 같은 아주 인기가 높은 시리즈의 등장인물들은 실제 배우의 모습을 본따서 만드는 것도 많이 보았습니다. 퀄리티가 아주 높은 제품들은 소비자의 지갑을 자동으로 열게 만들지만 충격적인 가격으로 다시 지갑을 닫게 하는 황금 밸런스를 유지합니다. 피규어는 그저 아이들의 장난감이라는 인형의 고정관념을 깨고 희소성과 수집 가치를 부여하여 어른들도 같이 즐길 수 있는 상품으로 자리매김한 것 같습니다. 피규어는 크기도 정말 다양하고 그 크기와 퀄리티에 걸맞은 가격도 천차만별입니다. 7분의 1 스케일의 아주 좋은 퀄리티의 피규어는 수십만 원을 지불해야 할 정도로 가격이 나가지만 저렴한 경품 피규어들도 있으니 개인의 사정과 취향에 따라 구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규어의 매력은 아마도 내가 좋아하는 작품의 캐릭터나 등장인물들을 실제로 내 눈앞에 대령하여 전시할 수 있으니 시각적으로도 촉각적으로도 만족감을 더하는 것 같습니다. 피규어는 한 미디어에서 파생된 상품성이 있는 굿즈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퀄리티가 좋고 만족스러운 크기의 피규어는 아주 비쌉니다. 그리고 신상 피규어들은 대부분이 다 예약 구매라서 출시까지 기간이 남아있다면 까마득한 몇 달을 기다려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해지기가 정말 쉽죠.
물론 저렴한 경품 피규어들도 있지만 상태가 복불복이라서 주문한 후에 기도를 해야 할지도 모를 겁니다. 그래서인지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굿즈계의 강자가 있죠. 바로 아크릴 스탠드입니다. 물론 아주 저렴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말 그대로 비교적 저렴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장점은 그 캐릭터를 좋아하는 구매자들에게는 최고의 이점으로 작용할 겁니다. 360도를 돌려가며 감상할 수는 없지만 멋지고 예쁜 일러스트를 내 눈앞에서 감상할 수 있다는 것은 바뀌지 않으니 대체제로 아주 훌륭한 굿즈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친구랑 만화, 애니메이션 오프라인 행사를 방문하는데 아크릴 스탠드를 판매하고 계신 작가분들이 아주 많이 계셨습니다. 제작도 비교적 간단하고 가격도 합리적이니 저도 하나 업어왔던 기억이 있네요. 만화책을 구입하면 부록으로 얇은 아크릴 스탠드가 딸려오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에서는 마지막에 다음 이야기 예고에 곰인형을 떡하니 박아놨었는데 너무 사람 형태의 인형만 다룬 것 같네요. 아무래도 인형이라는 단어에 가장 걸맞는 상품이라고 생각했기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람 인자를 썼다고 해서 사람 형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죠. 동물이나 식물, 이 외에도 가상에 존재하는 생물을 본따서 만든 것 또한 인형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인형이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푹신푹신하고 부드러운 이미지에 가장 잘 부합하는 인형들이 이런 봉제 인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팔리고 있고 상점가에서 절대 없어지지 않는 인형을 하나 꼽으라면 그것은 곰인형일 것입니다. 아주 작아서 키링을 연결하여 가방에 달고 다닐 수 있는 조그만 곰인형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의 키보다 더 큰 곰인형도 있죠. 폭신폭신한 이런 곰인형과 동물 인형들은 보고만 있어도 귀엽게 느껴지고 꼭 안으면 포근함과 따뜻함이 느껴지기에 애장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TV 프로그램에서 마스코트로 활용하기도 하니 아마도 먼 미래까지 곰인형을 포함한 동물 인형들의 인기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작은 인형들은 꼭 안을 수 있고 커다란 동물 인형들은 쿠션처럼 활용하여 안길 수 있으니 말이죠. 저는 인형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눈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가장 많이 마주치는 부분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눈을 마주치고 아이들은 인형과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인형의 눈은 가장 1차원적으로 이렇게 자수를 새겨 넣을 수도 있으나 글루건 같은 접착제로 붙여야 할 것 같은 움직이는 눈, 빈티지한 느낌이 들며 옛 인형에 많이 활용되었을 것 같은 단추를 활용한 눈, 이렇게 종류가 많아도 실제 동물의 눈을 가장 가깝게 묘사한 동그랗고 초롱초롱한 눈이 동물 인형이라면 가장 인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화면 속의 형태를 똑같이 구현해야 하는 경우라면 자수가 유리할지도 모르겠네요. 이런 인형들의 안쪽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솜일 것입니다. 인형의 포근함은 이 솜으로부터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지금 제 눈앞의 인형들 중 90% 이상이 솜으로 된 인형이니 솜으로 속을 채운 인형은 인형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솜 외에도 인형 안쪽을 흔히 비즈라고 부르는 아주 작은 플라스틱 공으로 가득 채우기도 합니다. 솜인형과 비즈 인형의 공통점은 촉감의 차이가 약간 있을 수도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부드러운 느낌을 준다는 것이죠. 인형의 겉부분 또한 안쪽처럼 차이가 조금씩 존재하죠. 동물들의 털 길이가 제각각인 것처럼 외부에 돋아나 있는 털이 인형의 눈을 덮을 정도로 길 수도 있고 아니면 부드러운 털이 있구나 정도로만 느껴지는 짧은 털이 돋아나 있을 수도 있고 이런 털 없이 천으로만 인형을 만들어서 천의 재질에 따라 매끄럽지만 부드러운 인형이 되거나 꺼끌꺼끌한 인형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이번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오랜만에 옛 인형들을 꺼내어보고 앞에 세워놓으니 기분 좋게 이야기를 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대가 흐르면서 인형도 많이 발전하고 정교해져 놀라운 인형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요. 수십 년 전과 지금을 비교했을 때에도 형태가 많이 변하지 않은 불변의 진리의 형태를 갖고 있는 인형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형이 주는 따뜻함과 포근함이라는 개념이 사라지지 않는 한
과거로부터 이어졌던 인형들은 미래에도 많이 사랑을 받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잊고 있었던 인형을 침대 밑이나 창고에서 꺼내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랜만에 인형들과 함께해서 즐거웠던 이번 챗쇼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